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로드했었던 에픽 레이드 베이모스의 1관문과 2관문을 하나로 합친 통합본을 업로드해보려고 해.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폭풍과 번개를 다루는 무시무시한 혼돈의 가디언 베이모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채술 인파이터의 분장을 먼저 검사해보자. 아이템 레벨은 1656이야. 무기는 타락한 마수의 사멸 헤비 건틀릿 25강이고 3레벨 사멸 세트를 착용 중이야. 가기는 원한, 돌격대장, 기습의대가, 예리한 동기, 직업 각인 채술 3레벨이고 아드레날린 각인만 1레벨로 세팅했어. 특성은 신속의 더 투자한 고신속이고 팔찌는 5% 효율을 가진 팔찌를 착용 중이야. 카드는 최고 130각이고 초월은 무기까지 초월을 완료한 풀초월, 엘릭서는 달인 2단계야. 특이사항으로는 공이속 만찬을 섭취했어. 스킬트리는 평소 내가 엔드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빌드야. 초지발산 3신기인 철포난격, 홍열권, 난타형권의 신레벨 열화 보석과 홍련보석을 모두 착용했고 서브 딜링기인 용의 강림과 죽음의 선고에 마찬가지로 신레벨 열홍보석을 착용했어. 쿨타임 초기화만 로또급으로 터져주면 훌륭한 서브 딜링기 역할을 소화하는 일망타진 스킬에는 신레벨 열화 보석만 착용했고 쿨타임 초기화 특호에 어울리는 론인 소킹론을 장착시켰어. 베이모스 2관문에서는 사용하는 스킬트리가 1관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해당 스킬트리는 내가 카멘 레이드 4관문에서 사용 중인 스킬트리와 동일해. 베이모스 2관문 최후반부 페이지에서 내가 똥손 피지컬로 인해서 너무 많이 죽었던 적이 있어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의 강림 스킬의 두 번째 특호를 피경 현역 효과를 부여하는 강인한 특호로 변경했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베이모스의 무력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신뢰의 폭딜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채술 인파이터의 무력화에 힘을 주기 위해 용의 강림과 일망타진의 각각 전설 압도론을 착용해서 육딜성을 강화했어. 베이모스는 1관문에서 베이모스뿐만 아니라 폭풍망왕 베이모스의 4000왕급 가디언들과도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해서 어떤 가디언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추천 배트 아이템이 결정돼. 딜러의 경우에는 신속한 클리어를 위해 아드로핀 물약은 고정이라고 생각해. 가디언 4000왕 중 아게오로스, 라칸드로크를 맡은 파티는 암흑 수류탄을 추천하고 스콜라티아는 파괴폭탄, 핏빛의 요호는 워로드가 없다면 화염 수류탄을 추천한다. 이번 베이모스 레이드에서 내 파티는 라칸드로크를 상대하는 걸로 확인되네. 어떤 파티가 어떤 가디언을 맡았는지 정했으면 본격적으로 폭풍의 지휘관 베이모스와 설레는 첫인사를 나누게 돼. 베이모스와 첫인사를 나누면 이 녀석은 양 날개를 내려찍고 전류가 흐르는 공격을 시전하는데 이때 양 날개를 공격할 수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재빠르게 날개를 때려주면 좋아. 이런 식으로 한쪽 날개로 지탱하고 반대쪽 날개로 공격하는 패턴에서는 지탱한 날개 쪽을 공격할 수 있고 베이모스의 중요 기믹 중 하나인 부위 파괴 수치를 빠르게 높이기 위해 이런 패턴이 나올 때마다 식시일반 조금씩 때려주면 좋다콩. 부위 파괴 진행 상황은 화면 상단 좌측 베이모스 체력과 옆에 확인할 수 있고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순으로 진행돼. 붉은색은 부위 파괴가 완료됐다는 뜻이야. 450에서 460줄쯤 되면 베이모스를 속박하기 위한 자이언트 스트로크 사용을 방해하려고 베이모스의 가디언 4000왕이 등장해. 보통은 11시 방향에 스콜라티아부터 나타나더라고. 등장한 가디언을 상대하러 해당 파티가 출발하면 남은 파티원들이 베이모스를 열심히 때리면 돼. 스콜라티아가 등장하자마자 베이모스가 쇼크 회오리 패턴을 시전했어. 베이모스 주변에 칼방향으로 선이 생기고 이 선을 따라 회오리가 나타나. 이 회오리를 그냥 내비두면 터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회오리를 막아줘야 해. 회오리를 막으면 빨과 함께 2초 동안 쇼크 디버프가 발생하고 이 상태에서 다른 회오리를 막으면 30분 동안 받는 피해량이 무려 50%나 증가하는 혼란 디버프와 함께 기절해버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한 명의 모험가당 하나의 회오리만 막는 게 좋다 퐁퐁. 열심히 베이모스의 등짝을 후려치다 보니 몸통 부위 파괴가 발생해 베이모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어. 이때 야무지게 아드로핀 물약을 섭취하고 왼쪽 날개부터 부위 파괴를 진행했어. 이후 빠르게 오른쪽 날개로 달려가 부위 파괴를 위한 스킬을 안사했어. 베이모스가 재밌는 게 몸통을 제외한 날개, 머리, 꼬리는 폭풍의 역린이라는 버프 덕에 옆구리에서 때리거나 앞에서 때려도 백어택이 적용돼서 좋아. 날개를 모두 부위 파괴하면 베이모스의 머리 부분을 부위 파괴할 수 있고 베이모스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머리까지 폭파하면 딜진 않지만
베이모스를 더 야무지게 공격할 수 있어. 머리 부위 파괴 후 머리 공격 시 2배의 딜이 들어간다고 하네.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베이모스 출신할 베이모스와 수줍은 첫인사를 나눴을 때 베이모스의 어마무시한 체력 500주를 보고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지 뭐야. 게다가 16인 레이드 규모에 걸맞는 끔찍하게 커다란 덩치를 자랑해서 가뜩이나 직도의 수호자인 사멸린간에게 얘를 어떻게 때려야 1인분이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폭풍의 영빈 버프랑 가디언 포걸 한우마탄과 비슷한 폭풍의 파편 시스템 덕에 그리 어렵지 않게 베히모스 레이드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 폭풍의 파편은 베히모스의 물과 번개 속성 공격에 피격당하지 않고 베히모스를 공격할 경우 중첩당 공격력이 0.1% 증가하는 버프야. 총 45중첩으로 되어 있고 45중첩을 완료하면 추가로 공격력이 5% 증가해 사실상 약 10%나 공격력이 증가하는 버프라고 보면 돼. 현재 나는 베이모스의 듀얼 속성 공격 모두에 피격당해 과전류 디버프에 걸린 상태인데 베이모스의 물 속성 공격에 피격당해 물범벅 디버프에 걸린 상태에서 번개 속성 공격에 피격당하면 이 디버프에 걸리게 돼. 20초 동안 1초마다 최대 체력에 비례한 지속 피해를 입고 받는 모든 피해가 40%가 증가하는 무시무시한 디버프야. 추가 공격에 피격당하면 디버프 유지 시간도 늘어나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으니 과전류 디버프 상태일 때는 무리한 딜각은 잡지 않는 걸 추천해. 핵꿀잼 베이모스 두 번째 고입 파괴 파티 시간이 찾아왔어. 역시나 야무지게 아드로핀 물약을 복용한 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머리순으로 고입 파괴를 해주자. 양 날개를 빠르게 부파한 뒤 베이모스의 머리를 통통통 두들겨주자. 참고로 날개 부위와 몸통은 베이모스가 정신 차리면 100% 쌩쌩하게 복구가 되고 머리만 복구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해치운 가디언은 스콜라키아, 누호, 마게오로스로 확인되고 있어. 아직까지 내가 상대해야 할 라칸드로프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베이모스 수하의 사천왕을 3마리까지 잡은 상태에서 파티원들의 딜이 미쳐 날뛰어 0줄까지 밀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최중요 기믹인 협동 카운터와 무력화 없이 바로 클리어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 10번이 넘는 클리어 중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라 좀 신기하긴 했었어. 크크. 드디어 내가 잡아야 할 라칸드로프가 등장했어. 7시 방향에 있는 지형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타이밍 좋게 자칫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는 MG 패턴을 베이모스가 시전하고 있네. 일명작 벨가누스인 라칸드로프는 사실상 일관문의 리트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가디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벨가누스와 완전히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지만 벨가누스를 도전 가디언 포걸 등으로 접한 모험가들에게는 사용한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전멸기 및 재물 패턴을 라칸드로프가 구사하기 때문이야. 재물 패턴은 라칸드로프 앞에 마법진이 생기고 무적 상태로 변하면서 파티원 전원 머리 위에 육각형 낙인이 생겨. 일정 시간 경과 후 한 명의 파티원 머리 낙인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이 파티원이 마법진 안으로 침착하게 걸어가서 라칸드로프에게 물리면 긴 크로기 시간과 암흑 권능 디버프를 상쇄할 빛의 권능 효과 마법진이 다수 뿌려져 라칸드로프를 손쉽게 해치울 수 있어. 재물 패턴에 실패하면 라칸드로프를 상대하는 파티원 전원이 전멸하고 이로 인해 라칸드로프를 상대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제한 시간을 초과해 베이모스가 전멸기를 사용할 확률이 올라가게 돼. 만약에 딱외 벨가누스 솔플 시민권이 없거나 재물 패턴 것을 메모리가 희석된 모험가라면 귀찮더라도 토랩 대럭으로 벨가누스의 솔플로 도전해보는 걸 추천해. 베이모스가 전멸기를 시전하기 전에 모든 가디언을 토벌했다면 베이모스가 하늘로 휘껏 올라가 번개를 쏘기 시작해. 이후 2번 연속 온몸을 비틀면서 회전 돌진 비행을 시전하는데 두 번째 돌진 때 협동 카운터 기믹이 발생해. 협동 카운터를 치지 못하면 전멸하기 때문에 나 하나 안 쳐도 되겠지란 생각은 하지 말고 다 카운터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혁화를 성공시키면 마리우의 회신작 자이언트 스트로크가 발동해 베이모스를 붙잡게 돼. 이때 베이모스의 무력화 게이지가 등장하고 무력화에 성공시키면 딜몰이 파티 타임이 발생해. 무력화 게이지 등장부터 베이모스의 머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근처로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머리에서부터 무력화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 보여. 무력화가 끝나면 기존과 동일하게 베이모스의 듀얼 속성 공격을 피하면서 0줄까지 쭉 피통을 줄여주면 베이모스 일관문은 클리어야. 이관문 보스인 잔혹한 폭풍의 처단자 베이모스를 상대하기 좋은 딜러 추천 배트 아이템은 암흑 회오리 수류탄 아드로핀 물약이야. 사멸인간은 스킬 트리도 무력 특화 빌드라서 시너지를 위해 회오리 수류탄을 들고 참전했어.
베히모스 이관문은 일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자랑하는 약 4천억 줄의 피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체력 수치의 정신줄을 제대로 붙잡기가 너무 힘들었어. 다행히 일관문과 동일하게 공격 적중 시 공격력이 증가하는 폭풍의 파편 버프와 몸통, 날개, 머리 부위 파괴 후 머리에 딜이 2배로 들어가는 기믹은 그대로라서 약간 안심되기도 했어. 베히모스의 기본적인 패턴은 일관문 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관문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 패턴만 조심하면 초중반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베히모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어. 일관문에서처럼 물과 전기 속성을 듀얼로 사용하고 물 속성 공격에 픽격되면 캐릭터 머리 위에 물방울 아이콘이 생기는 물범벅 디버프에 걸리는데 이때 베히모스의 피카츄 후 전기 공격에 피격당하면 과전류 디버프라는 초당 최대 체력 비례 피해와 받는 피해가 대폭 증가해버리는 더러운 디버프에 걸리게 되니 물범벅 디버프 상태일 때는 어떻게든 전기 공격에 피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속성 공격에 피격당하면 폭풍의 파편 스택이 감소하니 속성 공격은 웬만하면 맞지 않는 게 생존에 좋아. 백사멸 딜러는 베히모스의 꼬리 공격도 조심하자. 열심히 공격하다 보니 베히모스의 몸통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파괴되어 일관문과 동일하게 베히모스가 다운되고 날개와 머리 독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 이때 첫 번째 아드로핀 물약을 먹어 공대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날개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날개를 파괴하고 다른 날개, 머리순으로 독화를 진행한 다음 베히모스의 뚝배기를 2배로 두들겨주자. 사멸린가는 야생의 공파더라 공대장인들마다 아드로핀 사용 택틱이 살짝씩 바뀌는데 공대장인 보더를 따르는 게 별다른 문제 없이 베히모스 레이드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아. 베히모스 뚝배기에 들어가는 딜이 너무 맛있네. 베히모스 이관문에서는 일정 시간 경과 뒤 사용하는 특수 패턴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건 특수 패턴 3가지 중 하나인 일명 엘버하 스틱 패턴이야. 베히모스 앞에 일반 회오리와 파란색 회오리가 생성되고 발밑에 즉사에 가까운 장판이 터지기 전에 일반 회오리에 올라타 생존하는 기믹이야. 최후반 광폭화 페이지 전에 공대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패턴에 누워서 데카를 까먹는데 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침착하게 일반 회오리만 돌돌 따라다니다가 즉사장판이 맵 절반을 넘을 때쯤 회오리에 올라타니 무사히 이 패턴을 넘길 수 있었어. 일관문의 흰선과 함께하는 회오리 제거 패턴은 이관문에서 한층 더 강화됐는데 베히모스 기준으로 10개의 선이 생기면서 각 파티별로 베히모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파티원 한 명에게 돌풍이라는 디버프가 생기고 베히모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파티원에게 추가로 선이 생겨. 돌풍 디버프는 베히모스에게 열심히 비비다 보면 자연스레 없어지고 돌풍 디버프가 생긴 파티원에 맞춰 추가로 생성된 선을 연결한 뒤 일관문과 동일하게 수프 디버프를 조심하면서 회오리를 제거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트라이 때는 이 회오리 제거 패턴과 엘버하 스틱 패턴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미투와 악수를 나눌 수 있었어. 후후. 돌풍 디버프 제거 패턴도 공대마다 조금씩 파이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돌풍 디버프를 서포터꾼이 받는다거나 조금이라도 더 베히모스를 공격해 가족 사진에서 자녀 딜러를 희망하는 딜러분들이 수행한다던가 아무나 희망자를 받아 한다던가 식으로 돌풍 디버프를 해결하곤 했는데 여러 번 베히모스 플레이를 하면서 보니 돌풍 디버프 제거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생성된 선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간격으로 돌풍 파티원에게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또 신나게 베히모스의 엉덩이를 두들겨주니 두 번째 다운이 발생했어. 첫 번째 다운과 마찬가지로 날개 파괴 시 아드로핀 물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때 정신이 혼미했는지 아드로핀 물약을 먹지 않았지 뭐야. 두 번째 다운일 때 어떤 공대장님은 머리에 딜할 때 아드로핀 물약 먹으라는 오더를 내리셨는데 날개 아드 때랑 비교했을 때 클리어 시간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었어. 이관문도 일관문 때랑 동일하게 폭풍의 영빈 버프가 발생해 날개나 머리를 아무 곳에서나 때려도 백어택 적용이 돼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장판인 물웅덩이가 많으면 베히모스의 물속성 공격이나 여러 베히모스의 짤 패턴들이 잘 보이지 않아 피하기가 어렵더라고. 물웅덩이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푸른색 회오리를 물웅덩이로 유도하면 화면 이관문 약체와 장판을 흰 구슬로 제거하는 방법처럼 제거할 수 있어. 역시나 일정 시간이 경과돼서 베히모스의 특수 패턴이 발동됐어. 이번에 발동된 특수 패턴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패턴인 작은 능지 알비온 패턴이야. 패턴이 시작되면 안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범위에 피해를 주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베히모스가 중앙의 원형 모양 및 선과 피자 모형의 전기 장판 공격을 시전하는데 중앙선, 피자 중앙선, 피자 순으로 2번 공격하기 때문에 장판이 생기는 곳이 아닌 지역으로 잘 피해서 패턴을 넘겨 살아남자.
개인적으로 베이모스 이관문 3종 특수 패턴 중 이 패턴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 그치만 아까 전에 언급했던 무릉덩이 장판이 작은 능지 패턴 안전구역에 지나치게 많이 깔려있다면 장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어 베이모스가 세 번째로 따라오는 돼버렸어. 보통 딜이 강력하고 공대원들이 잘 생존해서 딜을 야무지게 넣은 공대라면 세 번째 뚝배기 두드림 이후 다음 페이지인 190줄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아까 사용하지 못했던 아드로핀 물약을 이번엔 잊지 않고 사용했지롱. 베이모스의 체력이 190줄 이하로 내려가면 맵에 있던 모든 무릉덩이가 사라지고 맵이 밝아져. 베이모스는 어디론가 날아갔는지 보이질 않는데 각 파티는 파티 숫자 곱하기 3자리고 이동해 준비하면 베이모스가 중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베이모스에게 무력화 게이지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후 맵 전역에서 실마의 기둥이 생겨나고 위치를 잡은 자리에서 실마의 기둥을 완파하는 것이 아닌 실마의 기둥 양옆에 붙어있는 조각이 파괴될 때까지만 때려주면 실마의 기둥 색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베이모스에게 날아가고 무력화 게이지를 감소시켜. 치술 인파이터의 경우 난타형권 트롤딩, 폭렬권 난사 한 번이면 바로 실마의 기둥이 무력형으로 변해. 그리고 웬만하면 넓게 이동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실마의 기둥만 치는 게 좋더라. 제한 시간 내 실마의 기둥을 열심히 보내 무력화에 성공하면 베이모스가 뜨아아운 하는데 이때 열심히 달려가서 베이모스를 때려도 무적 판정이 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달려갈 필요는 없다콩. 정신을 차린 베이모스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 다음 내려오면서 피자 장판을 생성하고 피자 장판을 피하면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인 베이모스 광폭화 페이지에 진입해. 광폭화 페이지에서는 특정 안전구역을 제외한 맵 전역에 잔혹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이 안전구역을 벗어나 폭풍에 피격당하면 1분 동안 폭풍의 파편 버프를 얻을 수 없는 회오리 디버프에 걸리게 돼. 광폭화 페이지부터 베이모스 체력바 밑에 찍무력 게이지가 등장하는데 이 무력화를 깎는 인파이터가 되기 위해 압도룬을 착용한 용의 강림과 일망타진을 최대한 야무지게 사용하고 회오리 수류탄을 풀타임 때마다 던졌어. 베이모스가 새로운 패턴도 사용하는데 엄청 많이 맞고 디버프 대박 많이 걸리고 데카도 많이 까봤던 경험에 의하면 광폭화 페이지 때는 베이모스의 옆구리가 그나마 안전한 것 같더라고. 3일 딜러의 금지가 무너져 속상하고 옆구리가 무조건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옆구리에서 무력화 스킬과 횟수를 던져 베이모스의 찐무력화를 유발하면 로스트아크 사상 최악의 시점 변화라 생각하는 렌의 무료 조력자 스킬이 시전돼. 렌의 스킬로 인해 베이모스의 찐무력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인파이터는 폭렬권 난사 버그인지 몰라도 베이모스 머리의 특정 방향에서 폭렬권 사용 시 머리가 아닌 몸에 맞아버리는 일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해. 그런데 시점이 아주 크게 변하는 덕분에 포지션 잡기가 어려워서 남들보다 한 발 늦게 마지막 아드로핀 물약을 먹고 딜을 해야 해서 조금 슬퍼. 이후 정상적으로 생존에 신경 쓰면서 베이모스 옆구리와 뒤에서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 베이모스 레이드도 끝이다 콩. 이제 티어 4 콘텐츠로 업그레이드될 베이모스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 콩.